자, 정경심에 대해 어제 동양대 표창장 위조하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이 아주 직접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내용부터 지금 이렇게 물으면서 정경심이를 압박하는 전략을 썼다는데요. 처음에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하고 행사, 이건 꼼짝 못하는 거죠.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물었다고 합니다. 아마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물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부인을 하면 그것도 구속영장에 또 해당이 돼요. 아, 내 그 참 당황해서 그냥 한번 급히 지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면 그래도 뭐 정상 참작 사유가 있지만은 뭐 그런 적 없다고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지지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정경심의를 집중조사했는데 정경심의가 코링코 PE 운영에 깊이 개입한 사실상 소유주로 이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의 돈이 조범동이 마누라 이씨 이름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가거나 처남 명의로 들어갔거나 또 처남의 회사 대표 이름으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 검찰이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검찰은 뭐 어떤 언론은 10억이라는데 무려 22억을 코링코 PE 등에 차명 투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경심이가 코링코에서 여 회장님이라고 불리었고, 또 조국이 장관으로 임명되기 직전에 정경심이가 조범동이한테 투자금을 회수하라고도 시켰습니다. 또 정경심이가 애 둘 입시 의혹, 사모펀드 의혹, 웅동학원 의혹 등에 모두 깊이 관여했고 또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지금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정경심이는 조사기간 내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어제 재판에 넘겨진 조범동이가 횡령한 돈 72억 가운데 10억 이상이 정경심이에게 흘러 들어간 경위를 묻자 돈이 들어온 거는 맞지만은 출처는 모른다고 정경심이가 답을 했다는 겁니다. 횡령의 공범이라는 것을 이제 피하려고 그러는 거였죠. 조범동이가 어디서 돈을 빼서 회사 안에 그걸 정경심이한테 줬다면 횡령의 공범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뭘 묻는지를 꼼꼼히 살피며 저 묻는 것 궁극적인 목적, 원래 검찰이 물을 때는 이것저것을 산란하게 물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앞뒤에 착 맞추면 여기서 이렇게 답하고 저기서 저렇게 답한 부분이 어긋나게 되면서 피의자가 무너지게 많이 하지요. 자, 그래서 검찰은 정경심이가 투자한 돈이 코링코에 사모펀드로 투자한 돈, 또 코링코 주식 등 산다고 투자한 돈이 다 어디서 나왔냐, 웅동학원에서 빼돌린 게 아니냐를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검찰은 조범동이의 마누라가 지금 상당히 많은 코링코 PE 주식을 샀는데, 근데 조범동이 마누라는 사실상 경제력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조범동이 마누라가 가지고 있는 코링코 등의 주식은 사실상으로 정경심이 거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범동이 마누라 이씨는 코링코가 설립되기 한 달 전에 선고된 민사소송 판결문에 이들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이 잘 기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범동이 부인의 부모가 인테리어 업체를 하는데 딸에게 빌린 돈이 많다며 거래업체에 돈을 주지 않고 딸한테 9억 6천만 원의 약속금을 지급을 해서요. 그러다 보니 그 인테리어 업체의 거래업체는 딸이 돈을 빼돌려 갖고 갔다 이렇게 보고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서 승소를 했는데 그때 이제 판결문에 조범동이 부인의 지금 기록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2010년 3월부터 2011년 6월에 한 호텔에 근무하며 총 2천만 원의 연봉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짠 거죠. 그러니까 1년 3개월을 일하면서 2천만 원을 받았다. 2013년 5월에서 11월에는 한 건설업체에 일하며 월 187만 원을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그 조범동이 부인 이 씨가 수억에 달하는 돈을 부모 회사에 빌려줄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며 이 씨가 배우자 즉 조범동이 집안에서 돈이 많아서 자금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조범동이의 수입도 2,900만 원이 안 됐다는 거예요. 주식 강의한다고 다녔지만 그것도 수입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없는 부부가 갑자기 돈을 10매덕을 어디서 받아서 투자했겠느냐. 그런데 정경심이는 단순히 조범동이 마누라가 코링코 PE 등 관련 기업에 투자한 돈이 16억 1250만 원이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기록에 보면 2016년 2월에 코링코 설립을 앞두고 조범동이 부인이 정경심이한테 5억을 빌렸어요. 2억 5천만 원은 코링코 설립하는 데 들어가고 나머지 돈은 이 레드코어 밸류업 1호에 출자를 했다는 겁니다. 펀드가 보통 중요한 게 3개 있었죠. 블루 펀드는 사모펀드, 웰스 CNT를 소유하는 거고 레드코어는 익성의 자회사 IFM을 소유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WFM을 이제 소유하는 거는 배터리 펀드였죠. 그런데 또 조범동이 부인이 이 배터리 펀드를 갖다가 조성해서 회사를 인수한 WFM 주식도 11억 원어치나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억을 가지고 코링코하고 레드코어에 IFM이 될 부분에 투자를 했고 또 WFM도 11억 합쳐서 16억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WFM 대표 우국하니한테 5억, 코링코한테 6억 등 해서 WFM도 11억을 샀어요. 자, 이후에 WFM이 정경심이한테 자문료 행태로 1,400만 원을 주지요. 자, 그런데 웰스 CNT의 주주 명부에 보면 2017년 8월 그러니까 조국 가족이 정경심이 등 합쳐서 14억을 블루펀드에 투자해서 웰스 CNT 주식을 산 것과는 별도로 이 웰스 CNT의 지분을 주당 500원씩 5,000주를 또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2대 주주가 또 됐다는 거예요. 조범동이의 부인 이 씨는 웰스 CNT로부터 주식 25,000주, 지분 21.5%를 주당 500원에 매입해서 지금 2대 주주에 올랐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왜 했을까요? 이거 딱 그거하고 떨어져요. 조국 일가가 14억을 투자해서 이 블루펀드에 웰스 CNT 지분을 취득한 게 30%대예요. 근데 여기 최 사장이 45.7%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대 주주가 되려면 이 50%를 넘겨놔야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50%를 넘기는 웰스 CNT 지분을 보유하려고 블루펀드로 투자한 돈 이외에 조범동이 마누라를 시켜서 25,000주를 더 사서 이제 겉으로는 2대 주주지만 사실은 조국 가족이 소유한 블루펀드의 지분하고 여기 조범동이 마누라가 차명으로 소유한 지분하고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50%가 넘는 1대 주주로서 웰스 CNT 소유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범동이 마누라가 이렇게 16억 1250만 원을 관련 기업에 투자했고 두 번째는 정경심이 동생, 해운사 다닌다는 정경심이 동생이 코링코 PE에 5억을 투자했는데 그중 2억은 정경심이와 남동생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빌렸다고 은행에 나머지 3억은 정경심이가 동생한테 빌려줬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두 가지 다 정경심이 돈이라고 검찰은 봅니다. 그럼 아빠 16억 1250만 원 조범동이 마누라가 여기저기 투자한 것과 또 어떻게 됩니까? 동생 정씨가 투자한 것. 이 두 개를 합치면 21억 1250만 원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보나미 시스템이라고 동생 정씨가 상무로 근무하는 해운사의 대표도 작년 4월 달에 1억 5천만 원어치의 WFM 주식을 장외에서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22억이 넘어간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요약하자면 정경심은 아무런 경제력이 없는 조범동이 마누라를 시켜서 코린코와 WFM, 웰스 CNT 지분을 또 더 나아가서 IFM의 모체가 될 레드코 지분까지 쭉 다 사놨어요. 그리고 또 동생을 시켜가지고 또 5억을 줘가지고 동생이 또 지금 코린코의 지분을 또 샀고 또 정경심이 남동생 회사 사장을 시켜가지고 WFM 주식을 또 샀다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정경심이가 뒤에 있어서 주는 돈으로 샀을 거라고 보고 이 세 사람이 코린코, IFM의 모체가 되는 레드펀드, 그리고 웰스 CNT, WFM 주식 등을 각기 이렇게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에 나오는 여러 회사들 관련 부분을 골고루 안정적인 지분을 정경심이가 확보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정경심이 입장에서는 나는 모르고 단순히 빌려줬다. 그렇게 말해야 조범동이가 75억을 횡령한 돈, 그 중에 75억 중에 13억을 WFM에서 횡령해서 자, 거기에서 10억을 정경심이한테 준 부분이 빌려준 거를 되돌려 받았다고 말이 되고 그래야 차명으로 소유했다라는 것도 자유롭고 횡령의 공범도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렇게 우기고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정경심이가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면서 관보에 게재한 내용하고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자, 10억을 받았으면 10억을 빌려줬다고 적어야죠. 그런데 관보에는 조국이 민정수석이 되고 난 2017년 8월에 관보에는 8억의 빚이 있었다 해서요. 이후 5억을 돌려받아가 3억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지금 차명 투자했을 걸로 보이는 22억 6,250만 원에는 빌려줬다가 받은 돈 5억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내용을 매일경제에서 지금 분석해서 싣고 있어요. 결국은 조범동이 마누라 이씨가 투자한 돈의 실제 주인이 정경심이었다면 결국은 돈을 빌려준 부분을 공직자가 차명으로 기재했다. 이거 왜 차명으로 하겠습니까? 어디서 뇌물 받아가지고 집에 금고 속에 보관하다가 그리고 빌려주고 받고 했으니까 돈의 출처를 감추려고 한마디로 그 내용을 속였거나 아니면 이 사태를 지금 차명으로 소유한 것 자체를 끝까지 잡아떼려고 지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검찰은 웅동학원이 95년, 98년 두 차례 지금 망해버린 동남은행에서 35억을 빌렸다. 우리가 그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죠. 학교 옮기고 짓는 거는 땅 판 돈 갖고 충분하고요. 그럼 그때는 35억 빌려갖고 그 돈이 어디를 가버렸냐. 자, 그리고 공사 대금도 어떻게 안 줬냐.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돈이 어딘가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비자금으로 사용되었는데 결국 조국의 마누라가 가지고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여기저기 22억 6,250만 원을 투자하는 이런 현금이 결국은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그런 웅동학원 등에서 빼돌린 돈이 떼먹은 은행 돈이 물밑에 숨어 있다가 이번에 이렇게 쫙 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시아버지는 자 조그만한 시골의 중학교 하나를 가지고 옮기면서 학교 건축 다시 한다고 땅 팔아먹고 또 여기저기 돈 불려 가지고
그냥 부도났다고 털어버리고 아들 가지고는 소송시켜가지고 학교 재산을 아들이 다 차지하도록 해가지고 이혼을 위장으로 했는지 이혼한 아들 부인한테 둘째 아들 부인한테 다 그 권리를 잡혀놓고 나머지 돈들은 다 빼먹어버리고 또 위장 소송까지도 하게 만들고 정말 기가 찬 놀라운 가족이다. 영화에 나오는 가족이 지금 현실에 등장했는데 역대 영화에 나온 어느 사기꾼 가족도 지금 조국 가족만 못했다는 겁니다. 이런 거를 놔놓고 굳이 지금 정권이 버티고 뭐 별일 없다고 뭉개고 있는 이 형태가 어디까지 갈 거냐. 정경심이는 사실상 코링코의 3대 회사, 즉 WFM, 앞으로 우에 상장할 회사. 민주당은 그것이 쉽겠냐. 최근 5년간에 뭐 4개밖에 된 게 없다 이러지만은 조국이니까 4개가 됐으면 5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좀 있어야 상장이 될 거 아니에요? 매출은 뭘로 잡냐? 웰스 CNT로 잡아요. 그러면 기술은 뭘로 또 다 배터리로 바꿔놨는데 뭘로 갖고 왔냐? 기술이 없지 않냐? 그래서 익성의 자회사처럼 IFM을 만들어서 사실상 그것도 정경심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IFM, WFM 이름도 이렇게 맞춰놨잖아요. FM으로. 그리고 웰스 CNT 이 3개를 얹어가지고 잘 됐으면 거기다 와이파이까지 지하철, 버스 등 와이파이까지 얹으려는데 그거는 수준 미달로 안 되고 일단 이 3개만 올려갖고도 대박을 치려고 했던 걸로 보이는데 잠깐 해먹으려다가 지금 사고 났습니다.